안녕하세요. 오늘은 시장을 좀 다른 시각, 그러니까 물리학과 심리학이라는 렌즈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공유해 주신 그 4부 서술형 자료가 주가 될 거고요. 필요하다면 4부 기본 구조 설명 내용도 같이 좀 볼게요. 네, 좋습니다. 핵심은 맥스웰 볼츠만 분포랑 그 순환매 전략 이 두 가지를 합치는 건데요. 맥스웰 볼츠만이 현재 시장에 좀 이상한 점을 포착하는 거고, 순환매는 미래 자금 흐름을 보는 거고요. 맞습니다. 현재를 보는 도구랑 미래를 가늠하는 지도, 이걸 어떻게 잘 엮어서 특히 우리 한국 시장에서 좀 쓸모 있는 통찰을 얻을 수 있을까? 그걸 알아보는 거죠. 단순히 뭐 두 개를 그냥 아는 것보다 이게 어떻게 서로 맞물리고 실제 투자 결정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그 연결고리를 찾는 게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그게 핵심입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들어가 보죠. 왜 이 둘을 같이 봐야 하는 걸까요? 이게 뭐 현재랑 미래를 보는 두 개의 낮춤반 같다 이런 비유도 있던데요. 네, 맞아요. 하나는 지금 여기 상태, 이걸 진단하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다음엔 어디로 갈까, 이걸 예측하는 거죠. 순환매. 놀이공원 비유가 좀 쉬울까요? 롤러코스터 줄이 너무 길다. 이게 현재 과열 선택라는 걸 아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사람들이 다음엔 바이킹으로 갈 것 같다. 이런 예측까지 있어야 그럼 미리 바이킹 앞에 가 있자. 이런 행동이 나오는 거랑 비슷해요. 아하, 그러니까 현재 과열된 섹터를 아는 거랑 볼추만, 다음에 돈이 어디로 갈지 예측하는 거, 순환매. 이 두 개가 딱 합쳐져야 더 좋은 판단이 된다. 이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그럼 이 둘을 잇는 첫 번째 고리가 자연의 평형 법칙이라고 하셨어요. 네, 맞아요. 물리학에서 에너지가 이렇게 한 곳에 막 집중되면 자연스럽게 분산돼서 균형을 찾으려는 경향이 있잖아요. 뭐 뜨거운 커피 식는 것처럼요. 딱 그거죠. 뜨거운 커피가 식으면서 방온도랑 비슷해지는 거. 시장도 약간 비슷해요. 특정 섹터에 돈이 확 몰려서 과열되면 고에너지 상태. 그럼 사람들이 이제 이익 실현을 하잖아요. 그럼 자금이 빠져나오고 에너지 방출. 네. 그 돈이 상대적으로 좀 덜 오른 곳, 저평가된 곳, 저에너지 상태로 흘러가면서 전체적으로 균형을 찾아가는 거죠. 와, 재밌네요. 그럼 볼츠만 분포는 지금 어디가 뜨거운지 그 에너지 집중 지점을 딱 짚어주고, 순환매는 그 에너지가 균형을 향해서 어디로 흘러갈지 그 길을 예측해주는 셈이네요. 네,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커피숍 비유도 있었죠. 볼츠만은 창가 자리 꽉 찼어요. 이걸 알려주고 순환매는 저 사람들 곧 테라스 자리로 옮길 것 같은데? 이걸 예측하는 거예요. 아하, 이해가 확 되네요. 그럼 두 번째 연결고리는 투자자 심리라고요? 네, 투자자들 심리도 계속 돌고 돌잖아요. 탐욕스러울 때 에너지 집중랑 또 무서워서 혹은 이익 챙기려고 팔 때 에너지 분산.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하죠. 그쵸. 막 사고 싶다가도 어느 순간 팔고 싶고. 맞아요. 탐욕 때문에 막 사서 가격이 오르면 어느 순간 이제 좀 팔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매도가 나오고 그럼 그 돈으로 또 다른 데서 탐욕이 생기고 이런 순환이죠. 그러니까 볼츠만 분포가 지금 시장 참여자들이 얼마나 탐욕적이거나 공포에 질려 있는지 그 극단적인 상태를 보여준다면, 순환매는 그 심리 변화에 따라서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 큰 패턴을 반영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한국 시장만의 좀 구조적인 특징이에요. 제한된 놀이공원 비유가 있었죠. 네, 그 비유가 딱 와닿더라고요. 이게 뭐 여러 이유가 있지만 외국인들이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투자하기에는 좀 제한적인 면이 있거든요, 우리 시장이.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문제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새 손님이 계속 들어오기보다는 약간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놀이기구로 바꿔 타는 놀이공원 같은 거죠. 아, 그래서 제한된 자금이 특정 섹터에서 다른 섹터로 굉장히 활발하게 도는 경향이 있어요. 뭐 반도체 확 쏠렸다가 이익 실현하고 나면 바이오나 2차 전지로 갔다가 또 돌고 이런 식이죠. 그렇군요. 그런 특성 때문에 현재 과열을 딱 감지하고 볼츠만 다음에 어디로 갈지 예측하는 순환매, 이 조합이 한국 시장에서 특히 더 잘 맞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네요. 네, 유효성이 높다고 볼 수 있죠. 그럼 네 번째 연결고리, 이들이 서로 보완적이라는 거, 현재랑 미래를 같이 본다는 점이었죠. 맞습니다. 볼츠만 분포만 보면 지금 뭔가 좀 이상 신호가 있네. 이건 알아요. 근데 그 다음엔 어떻게 될지는 알기 어렵죠. 방향성이 없으니까. 그냥 지금 비 온다 정도? 그렇죠. 반대로 순환매는 다음엔 저쪽으로 돈이 갈 것 같은데
이 방향은 알려줘요. 근데 정확히 언제 갈 거냐, 이 타이밍 맞추기는 좀 어려워요. 어떨 땐 한 1, 2주 정도 차이가 나기도 하고요. 아, 그렇군요. 비 그치면 공원에 갈 것 같긴 한데 정확히 몇 시에 그칠지는 모르는 뭐 그런 느낌이네요. 네, 비슷합니다. 하지만 둘을 딱 합치면 예를 들어 A 섹터는 지금 과열이니까 볼치만 조심하고 도는 다음엔 B 섹터로 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순환매. 거길 좀 눈여겨보자. 이렇게 현재 진단이랑 미래 예측을 통합해서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거네요. 네, 훨씬 더 입체적인 판단이 가능해지죠. 그럼 이걸 실제로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까요? 실전 활용 아이디어도 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죠. 그게 한 3단계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일단 1단계는 볼츠만 분포를 보는 거예요. 현재 가격이나 거래량이 평균에서 확 벗어난 섹터, 그 꼬리 영역에 있는 걸 찾는 거죠. IT가 지금 꼬리 구간이네. 이렇게요. 네, 비정상 구간을 먼저 찾고. 그렇죠. 2단계는 순환매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과거에 보통 어떤 순서로 돈이 돌았는지, 그리고 지금 좀 소외된 섹터는 어딘지 분석해서 다음 타자가 될 가능성 높은 섹터를 예측하는 거죠. IT 다음에는 보통 바이오나 화학 쪽으로 갔었지. 이런 식으로요. 과거 패턴이랑 현재 소외된 곳을 보고 다음 차례를 예측한다. 그럼 마지막 3단계는 행동이겠네요. 네, 실행이죠. 과열된 섹터는 뭐 비중을 좀 줄이는 걸 고려해 본다든지, 아니면 이동이 예상되는 섹터는 관심 목록에 넣어두고 분할 매수 타이밍을 본다든지, 그런 식의 행동 계획을 세우는 거죠. 신호가 확인되면 움직이고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량적인 분석, 그러니까 숫자로 하는 분석만으로 다 될까요? 정성적 분석, 그러니까 숫자 외적인 부분도 중요하다고 강조하셨는데요. 아, 네. 그게 정말 중요해요. 숫자는 모든 걸 말해주지 못하거든요. 갑자기 터지는 뉴스나 정부 정책 발표, 뭐 글로벌 위기, 아니면 어느 회사 CEO가 이상한 말 한마디 하는 거, 이런 질적인 변수들은 숫자에 바로바로 안 나타나요. 그렇죠. 화재 경보가 울려도 실제 불이 난 건지 오작동인지 확인해야 하는 것참요. 맞아요. 아무리 정량적으로 좋은 신호가 나와도 예상치 못한 악재 하나에 시장 방향이 확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량 분석, 볼츠만 플러스 순환매로 어디가 기회가 있는 시장인가, 어느 섹터가 유망한가 이걸 찾아내는 게 첫 단계라면 그 다음에 정성적인 분석, 뉴스, 정책, 심리 같은 거랑 기술적 분석, 차트나 수급 같은 거를 합쳐서 그래서 어떤 종목을 언제 얼마에 사고 팔 건가 이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는 과정이군요. 네, 정확히 그렇습니다. 정량 분석은 시장이나 섹터를 발굴하는 데 강점이 있고 최종적인 종목 선정이나 매매 타이밍은 정성적 기술적 분석을 꼭 같이 해야죠. 물론 이것도 만능은 아닐 테니 주의해야 할 점도 있겠죠. 당연하죠. 이 통합 전략도 뭐 미래를 100% 맞추는 수정구슬은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타이밍에 오체가 있을 수도 있고 정말 예측 불가능한 돌발 변수에는 취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그래서 꼭 필요한 게 명확한 손절 기준을 세우는 거, 그리고 한 곳에 몰빵하기보다는 분산 투자로 위험을 관리하는 거, 또 시장 상황을 계속 지켜보면서 전략을 유연하게 수정하는 거, 이건 기본 중에 기본이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맥스웰 볼츠만 분포와 순환매 전략의 통합이라는 어찌 보면 좀 독특한 접근법을 살펴봤습니다. 시장을 물리학, 심리학, 그리고 한국 시장의 특수성이라는 여러 겹의 렌즈로 분석하는 틀이었네요. 네, 현재 상태를 진단하고 정량, 미래 흐름을 예측하고 정량, 여기에 현실의 여러 변수들, 정성과 구체적인 실행 타이밍, 기술적까지 결합하는 거죠. 네, 오늘 이야기 시장을 보는 새로운 시각을 얻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오늘 저희가 시장 현상을 뭐 물리학 법칙이나 인간 심리 패턴 같은 거랑 연결해봤잖아요. 혹시 여러분이라면 또 어떤 다른 과학 분야의 모델이나 이론이 시장을 이해하는 데 생각지도 못한 통찰을 줄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 흥미로운 질문인데요. 네, 한 번쯤 고민해보면 재미있는 탐구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